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06회 평창은의회 임시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6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은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현정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평창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건은 평창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1조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현정 의원을 추천합니다. 네, 방금 심현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심현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심현정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낭비성 예산 없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각 세부 사업별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위원 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규 의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춘희 의원을 추천합니다. 네, 방금 박춘희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춘희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위원회 간사로 박춘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춘희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저희 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귀찮아게.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예산안 심사는 추경 예산안인 관계로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 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554억 9,603만 원이 증액된 7,298억 3,289만 원이며 이 중 일반 회계가 481억 3,885만 원이 증액된 6,636억 3,007만 원이며 특별 회계는 73억 5,718만 원이 증액된 662억 282만 원입니다. 87쪽입니다. 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지난 연도 수입 15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 수입은 재산 임대 수입 3억 1,769만 원, 수수료 수입 4억 117만 원, 사업 수입 500만 원, 이자 수입 35억 원, 재산 매각 수입 1억 5,91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 10억 869만 원, 기타 수입 14억 7,532억 원, 변상금 670만 원, 과태료 2,760만 원, 환수금 95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용료 수입 2억 2,341만 원, 징수 교부금 수입 2억 5천만 원, 과징금 150만 원, 부담금 1억 8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8억 7,514만 원, 특별교부세 7억 9,6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21억 9,5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1억 2,725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6,552만 원, 기금 23억 8,240만 원, 도비보조금 21억 8,0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75억 2,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43억 7,983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억 5,386만 원, 교육 1억 3,700만 원, 문화 및 관광 79억 6,069만 원, 환경 5억 44만 원, 사회복지 53억 5,363만 원, 보건 4억 7,006만 원, 농림해양수산 99억 36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100억 9,805만 원, 교통 및 물류 27억 7,06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0억 5,494만 원, 기타
2억 5,93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에 사용료 수입 3억 원, 수수료 수입 250만 원, 사업 수입 5억 원, 이자 수입 3억 원, 기타 수입 42억 9,900만 원, 부담금 1억 2,6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2억 5,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1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2억 2,745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 회계 전입금은 6억 5,4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365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75쪽에 있는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750만 원, 385쪽에 있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61억 8,273만 원, 399쪽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11억 6,388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예산 개요는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조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안을 보면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예산안은 총 7,289억 3,300만 원 규모로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172억 7,100만 원, 조정교부금 21억 9,500만 원, 보조금 155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편성 이후 증가분 등의 확정 금액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15억 1,300만 원, 세수입 118억 5,60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77억 5,100만 원 등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 7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구성 비율을 보면 지방교부세 47.3%, 보조금 28.1%이며 지방세 및 세액 수입은 각각 6.6%, 4.4%로 여전히 의존 재원의 비중이 높고 재정자력 기반이 취약한 구조입니다. 국세의 감소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보장성 의무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의존 수입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세입 기반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자체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강화 등 자주제한 확충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액 수입은 2022년 이후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금해 추경의 세액 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63억 27.2%의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으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 35억 원, 보조금 반환 수입 10억 원, 기타 각종 환불금, 정산 반환금 등 일회성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금리 인하 시 이자 수입도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자주제한 확충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재정 자립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세수 확대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안을 보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총 554억 9,600만 원으로 금해 편성된 3억 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40개 사업에 806억 1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 사업을 제외한 3억 이상 자체 사업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22개 사업에 334억 7,3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3,186억 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45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 부담액은 1,135억 3,200만 원입니다. 일반 회계의 국도비 보조 사업 재원별
군비 부담액을 보면 기정 예산 대비 59억 100만 원이 증가한 951억 8,900만 원으로 6.6% 증가하였으며 매년 35% 전후의 군비 부담률을 보이고 있고 예산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우리 군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사회보장성 사업이 증가 추세에 있고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 매칭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만큼 이로 인해 자체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신규 보조 사업에 대한 선별 및 지방 부담률 완화 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금액 추경에 반영된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은 총 64억 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8억 9,500만 원이 증액되어 323.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 중 1억 이상 반환금 편성 사업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으로 32억 7,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대체로 보조사업 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것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수요 부족 등에 의해 반납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환금은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매칭된 군비 또한 필요한 사업에 적기 투입되지 못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과정 전반에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되며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한 보조금 반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의 추가경정 예산 중 일반에게는 48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이 79억 8,100만 원이 편성되어 약 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국도비는 2회 추경 전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군비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적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기준 97.2%가 지급되었으나 아직 미신청한 군민과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 신청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군민들이 쉽게 신청하고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립 전 예산은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 허용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에 대하여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전 사용이 가능하고 같은 회계년도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개 부서 16개 사업 91억 6,300만 원의 성립 전 편성분이 2회 추경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일반 예비비 4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군비 부담부이며 목적 예비비는 집행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은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긴급재난지원 성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재원에 적절히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해 추가경정 예산은 국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현안사업 중심으로 증액 편성되어 지역 수요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2025년 교부세 산정 시 예산액 대비 2월의 과다로 약 13억이 삭감된 점을 감안하여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들이 계획기간 내에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이 요구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하여 2월액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로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 적합성, 예측 불가능성, 보충성 및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밖에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각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 설명서,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금액 추경을 보면 상당한 금액의 국대비 보조금이 반환되었는데요.
이 국도비 보조 사업은 대부분 군비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반환되면 우리 군비도 적게 활용하지 못해서 계획 비용이 발생하지 못하는데 이 반납 사유가 수요 부족의 주요 원인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국도비 반환금이 1회 추경에서 저희가 15억 정도 이렇게 반영을 했고 이번에 한 48억 9천, 50억 가까이 이제 반영을 해서 64억 정도의 반환금이 2회 추경 예산안에 이제 편성돼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말 기준으로 봐도 국도비 반환금은 한 90억에서 100억 사이에 발생을 합니다. 워낙 많은 국도비 보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례적으로 특별히 많다고 보시는 것보다 많은 수천억에 달하는 보조 사업을 하는 중에 발생하는 부분이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국도비 보조 사업을 하면서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사업 규모와 수요를 산정하고 보조 사업을 신청해서 집행하고 그 집행 잔액이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정확한 예산 운영일 텐데 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일부 있다라는 말씀을 여쭙고 가족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한 전년도에도 한 7억 이상 올해도 예상되기에는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많은 재원을 주지만 우리 지역에서 참여 수요 조사할 때는 최대한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리고 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분들께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마음이 변심하셔서 참여를 또 중도 포기하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제 비단 단위 사업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여쭙지만 처음에 기대했던 목적했던 그런 보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이제 야단치시면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런 지점이 있다라는 점을 좀 해량해 주시고요. 최대한 앞으로 보조 사업이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희 지역의 실정에 많이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요 부족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요 부족이 없어서 근데도 어렵게 우리가 확보한 국도비가 그래도 집행 부진으로 인해서 반환되지 않도록 좀 철저한 관리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사유로 반납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석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부군수께 좀 당부 좀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6월 3일 날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또 우리 소상공인들과 또 우리 지역 지방 경제를 위해서 우리 인생 회복 수비 쿠폰을 우리 7월 21일부터 우리 진행이 됐는데 우리 집행부의 우리 노력을 해서 97.2%까지 지금 됐잖아요. 근데 미탄을 제외하고는 아직 100%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물론 노력은 하셨지만은 끝까지 좀 100%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께서 좀 노력하시고 또 2차도 지금 있으니까 또 누락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우리 부군수께서 좀 앞장서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92% 정도 이렇게 되는데 100% 되도록 노력하고요. 또한 2차 소비 쿠폰 또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현안 사업 중심으로 진행 편성돼서 지역 수요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편성되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2025년도 교부세 산정 시 예상 대비 2월에 과다로 13억이 삭감이 됐어요. 교부세 말씀이십니까? 2월액이 25년 교부세 산정 시 예산 대비
13억이 2월에 가다로 13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세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몇 페이지를 보시고 말씀 주시는 건지. 지금 우리 지금 보면 검토 보고서에 보면 네네. 21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검토 보고서 없어요? 저희는 아, 없습니다. 없죠. 그 부분은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이게 삭감된 거는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아서 삭감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통 교부세를 14억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보통 교부세.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삭감이 되지 않도록 잘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요거는 그러면 과장님 저랑 같이 나중에 다시 한번 네. 얘기하게요. 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은미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추경 예산안하고 좀 디테일한 것이 아니라 좀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우리 평창군 1년 총 예산이 한 7,300억 정도로 가정하에 자체 재원이 한 11.1%면은 한 75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보니까 한 12% 정도가 자체 재원으로 조달되고 있어요. 그럼 금액으로 보면은 한 544억 중에서 한 60억 정도, 그죠? 자체 재원으로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사실상 2차 추경으로서의 그 사업의 명분, 어떤 부합되는 항목이 한 5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 항목이 부합되지 않는 사업비가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 60억 원 정도의 자체 재원 중에서 한 27억, 30억 정도가 부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는 아시잖아요, 이제 네, 집단화 사업인데 굳이 2차 사업에 넣었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추경 편성 예산에 관련된 목적성에 부합하는지 부분을 계속 봤는데 5개 항목에 부합되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26년도 당초 예산을 수립해도 충분할 것을 무슨 시급성과 급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더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는 공익재산 관련돼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지적을 하지는 않는데 한번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주민들께서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사업 부지 확보, 뭔가를 꿈을 꾸려고 해도 기반이 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시고, 의원님 말씀처럼 이해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 본 예산에 이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그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당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또 본 예산이 되면 또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또 그 사업에 대한 우리 군 집행기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또 의구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주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빠른 시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거는요, 그거였어요. 자체 재원의 거의 50% 가량을 급하게 좀 연기하면은 좀 더 다음 차기에 미루면은 여유롭게 수립할 수 있는 게 자칫 평창군에서 재량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의 50% 절반을 추경을 통해서 일반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긴박한 사업들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충분한 여유가 있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그 비율 자체가 너무 과도했다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상. 그리고 군에서 생각하기는 나름대로 입장이라든지 또는 시급성
또 당초로 가면 시간이 또 그만큼 늦춰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기대치가 빠르게 행정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있던 또 걱정거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로 생각은 됩니다만 평창군이 그 적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너무 과하게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걸로 많이 좀 비치지 않도록 특히 더 급한 것이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좀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짚어봤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22개, 변경 16개, 신규 2개 사업 등 총 40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은 기존 653억 4,640만 원보다 128억 9,100만 원이 증액된 782억 3,74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변경 없는 사업은 생략하고 변경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4쪽입니다. 평창 에코랜드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2억 3,349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2억 3,3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개촌 클래식 웰컴 센터 조성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407쪽입니다. 평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12억 5,758만 원 반영하고 지출 잔액 12억 5,7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2억 3,593만 원 반영하고 지출 잔액 2억 3,5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대하면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 재생형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5억 1,012만 원 반영하고 지출 잔액 5억 1,0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평창읍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3억 3,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억 3,300만 원입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415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 55만 원 반영하고 지출 잔액 5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 8,162만 원 반영하고 지출 잔액 8,1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19쪽입니다. 대미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당해년도 사업비 27억 원을 감액하고 2026년도 사업비를 54억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는 기존 대비 27억이 증액된 298원입니다. 420쪽입니다. 수아리 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당해년도 사업비 40억 원 증액하고 2026년도 사업비 40억 원을 감액하여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29쪽입니다. 대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 232만 원 반영하고 지출 잔액 2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30쪽입니다.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6억 8,573만 원 반영하고
지출 잔액 6억 8,5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12억 5,052만 원 반영하고 지출 잔액 12억 5,05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총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여만리 분구의 6개소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63억 1,110만 원 반영하고 지출 잔액 63억 1,110만 원 감액하였으며 당해년도 사업비를 13억 2천만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는 292억 5,726만 원입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 시설 확충 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4억 9,824만 원 반영하고 지출 잔액 4억 9,82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당해년도 사업비를 4억 3천만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는 138억 5,500만 원입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백운처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21억 7,053만 원 반영하고 지출 잔액은 21억 7,05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도돈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신설 사업은 당해년도 사업비 36억 800만 원 증액하고 2026년도 사업비는 36억 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총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8억 6,284만 원 반영하고 지출 잔액 8억 6,28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 727만 원 반영하고 지출 잔액 7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해년도 사업비는 36억 원 증액하고 2026년도 사업비는 5억 원을 감액하여 총 사업비는 기존 대비 31억 원 증액된 160억 2천만 원입니다. 441쪽입니다.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공사 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9억 6,330만 원 반영하고 지출 잔액은 9억 6,3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정책과장님 좀 바란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선서 404쪽 봐주시고요. 네. 에코랜드 조성사 부분인데 여기 변경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변경이 뭐가 됐죠? 그 지금 저희가 원래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지금 90억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비 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지금 군비 지난해 지금 3억 3천 좀 추가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지금 현재 반영이 된 겁니다. 그때 상반기 때 현지 확인 갔을 때 에코랜드가 준공이 된 상태였는데 공사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를 했을 때 이거는 준공은 떨어졌지만 추가적으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마무리 공사처럼 보였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 됐는지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전체 그 사업비는 전체는 96억 3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은 금액이 90억이고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3억이 좀 빠져 있는데 3억은 계속비 사업 조사에 들어오기 이전에 설계비로 3억이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그 3억이 빠져서 93억이고 지난해 그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국도비 보조금 부분에 대한 거를
일단 마무리를 지었다는 말씀이고 예. 저희 군비로 6억 3천 추가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BF 공사라든가 마무리 잔여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BF가 아직 지금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때 상반기 때 현지학연회에서도 본 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예. 추가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군비로 하는 거죠, 그거는. 예, 맞습니다. 6억 정도 6억 3천만 원 추가로 세우고 추가로 네. 편성을 해서 지금 네. 시행 중인데 네, 맞습니다. 아직도 BF가 남아 있는 게 BF 부분. 예, BF가 지금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미러 분수 부분에 스틸 그레이팅 그 간격이 예. 지금 휠체어가 나가면서 약간 바퀴가 좀 끼임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한 거 하고요. 그다음 물안경 체험센터하고 우리 미러 분수 사이에 그 연결 통로가 경사로의 16분의 1이 지금 안 나온 데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좀 보완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마당 앞에 있던 그 엘리베이터 부분은 본공사 부분인가요? 네, 그거는 본공사에 본공사 지금 들어가서 부분이고. 했습니다. 작은 그런 BF 부분이 6억 정도의 예산으로 아직도 진행 중이다. 네, 맞습니다. 그 전번에 준공식은 했잖아요, 다시. 개장식은 지금 뭐 그 개장식 하는 데 큰 개장식. 지장이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제 개장식은 했고요. 또 에코랜드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지금 많이 쓰고 좀 물놀이 체험장 미로 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일단 개장식은 했고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지금 계속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실- 뭐 잔디 식재공이나 이런 부분들 좀 빠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또 야행이라는 그 지금 축제 준비를 위해서 지금 경관 조명이나 이런 공사들이 지금 9월 달에 좀 또 진행이 좀 될 겁니다. 뭐 제 생각에는 엄밀히 따지면 개장식을 했다는 거는 이제 모든 공사가 다 끝났었다고 보고 개장식을 했다고 보는데 아직도 BF를 비롯한 일부 부분이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뭐 경미한 부분 경미하지만 네, 예, 경미하더라도 네, 지금 그런 그 지금 뭐 개장식 자체를 그렇다고 좀 계속 그 미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안 됐고요. 그 개장을 했다는 거는 이 내방객을 받는다는 건데 내방객들이 중에 장애인이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장애인 시설, BF 시설이 완전히 갖추고 개장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도 그때가 하모 상반기 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BF가 인증을 못 받고 있는 거는 그래서 그 만약에 장애인이 사고라도 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너무 늦어진다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경미한 부분들, 뭐 크게 위험스러운 부분들은 좀 아니, 과장님 자꾸 경미하다는데 경미한 부분이라고 무시해서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예, 아니겠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잘 살펴서 앞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왕 개장을 했으니까 뭐 문제가 있어서 개장을 했다고 보지만 개장을 했으니까 향후 빨리 조속히 마무리를 시켜서 야행 행사를 할 때 지장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사업 시행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창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일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잠깐 말씀. 415페이지고요, 과장님. 수평지구의 공사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 들었는데 아직 뭐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네요. 지금 계속비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국비 확보 문제 때문에 네.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간단하게 좀. 현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설계 시에는 탄성파 검사로 해서 지반을 추정해서 설계했는데 실제 굴착을 해보니까 안반층이 형성되지 않고 다 토사층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한 3개월 동안 재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3억이 더 증액이 됐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와 지금 계속 한 2회 정도 실무 협의 거치고 예산 문제를 협의했습니다만 그렇게 뭐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더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 판단은
내년도 정도 초나 올해 말 정도에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 사실 뭐 다르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보다도 저번에 저희 현지 확인 때도 그랬고 저는 우리가 추가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행안부나 어쨌든 국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반영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 들어가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재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 6,154억 9,121만 9천 원보다 481억 3,885만 1천 원이 증액된 6,63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1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41억 6,8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액 수입은 63억 2,791만 3천 원이 증액된 295억 2,519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72억 7,114만 원 증액된 3,139억 5,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1억 9,529만 8천 원이 증액된 143억 8,1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3억 779만 8천 원이 증액된 1,864억 6,238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업 등 및 내부 거래는 75억 2,307만 2천 원이 증액된 751억 3,83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세목별로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액 수입은 63억 2,791만 3천 원이 증액된 295억 2,51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액 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37억 5,045만 5천 원이 증액된 145억 4,678만 5천 원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3억 1,769만 5천 원이 증가하였고, 수수료 수입이 4억 117만 3천 원, 사업 수입이 500만 원, 이자 수입 35억 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임시적 세액 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26억 4,311만 5천 원이 증액된 141억 666만 5천 원입니다. 군유재산 매각 수입 8,740만 원과 불용품 매각 대금 7,170만 1천 원, 보조금 반환 수익 10억 869만 1천 원, 기타 수입 14억 7,532만 3천 원이 계상된 결과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6,565만 2천 원 감액된 5억 9,174만 8천 원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위반 과징금, 물환경보존법 과징금 등이 계산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기정예산 대비 172억 7,114만 원 증액된 3,139억 5,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지방교부세가 136억 7,114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36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9,529만 8천 원이 증액된 143억 8,10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3억 779만 8천 원이 증액된 1,864억 6,23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11억 2,725만 5천 원이 증액된 1,382억 4,300만 8천 원으로 복지정책과 등 부서별 내용은 93쪽부터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8,054만 3천 원 증액된 482억 1,93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보조 내역은 96쪽부터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9쪽입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75억 2,370만 2천 원이 증액된 751억 3,83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소관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행정 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 담당관 이시균입니다. 행정 담당관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행정 담당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384만 원이 증액된 815억 4,298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 부담금에 41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읍면 행정실적평가 포상금으로 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한 관사 및 사무실 임차 보증금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법연합대 도대 참가 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조금으로 9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공무원 행사 차출 지급 경비 1,000만 원과 모범 공무원 수당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 올림픽 대중 타종 행사 보조금으로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교육기관 등 공무원 위탁 교육 여비에 3천만 원을 기록관 운영 일반 수용비에 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중 정액수당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기타직 보수인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지원 인건비는 재원별 분담 비율을 조정하여 예산액 변동 없이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숙직 수당 2,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85만 5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만 8천 원 등 모두 18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 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회장님 우리 모범 공무원 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100%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죠 이게? 이게 이제 예. 제가 아까 제안 설명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렸는데 148쪽에 보면 네네네. 아래쪽에 공무원 수당 모범 공무원 수당이 있습니다. 정액 수당에 네네. 그것을 과목으로 경정을 한 부분입니다. 예. 그 제가 아까 자세히 설명 못 들어서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 자료 51쪽 좀 잠깐 봐주시죠. 예. 우리 행사 차출 지급 경비인데 예. 참 이게 예산을 좀 빨리 좀 더 일찍 세웠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말에 나가서 고생하는 직원들 참 많은데 좀 빨리 세우지 왜 이렇게 늦게 세우셨어요? 아니요, 그 당초에 960만 원 있었고요. 네. 그래서 현재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 하반기에 또 혹시 네네. 부족할까봐 지금 더 네네.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간 직원들한테 지급 못한 경우는 없고요. 네. 예, 하반기를 대비해서 더 증액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제 주말에 4시간만 인정해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내시 아니 반일 했을 때는 예, 최고 12만 원까지 줄 수 12만 있습니다. 원까지 4시간 빼고 12만 원까지인가요? 예, 그러니까 반일을 근무하면은 6만 원을 줄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 그 이상 하면은 시간당 15,000원을 예. 줍니다. 그런데 최고는 12만 원까지만 줄 수 있고요. 12만 하루에. 원까지만. 예. 예. 하여튼 주말에 고생하는 직원들 네. 불편함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예, 이상입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 설명제로 50페이지 자원봉사 지원 네. 양성 프로그램 예. 운영 지원이잖아요. 이게 예. 지금 봉사용 활동복이라고 3만 네. 5천 원. 네, 네. 근데 이게 뭐예요? 3만 5천 원. 그러니까 우리 자원봉사 센터에서 네. 직접 이제 교육하고 양성한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 거기는 뭐 그 코치분들도 있고 실버 봉사단, 가족 봉사단 해서 뭐 11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의 들에게 이제 활동복을 지원해 주는 건데 활동복이 조끼죠. 예, 현재는 이제 조끼로 이제 예산은 현재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저도 이제 봉사를 했던 사람이라 예. 이제 그 느끼는 게 뭐냐면 조끼는 너무 많아요. 자원봉사는 조끼를 하지 말고 얇은 바람막이라도 네. 좀 이렇게 좀 폼나는 걸로 자원봉사자들 고생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조끼는 너무 흔하니까 어차피 해주는 거 조금 더 예산이 좀 편성이 들다고 하더라도 좀 괜찮은 걸로 바람막이 정도로 그 정도로 하면 좀 저 사람들은 자원봉사 센터에 소속이 된 봉사자들이구나 그런 걸 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바람막이 같은 거 좀 해주시면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네. 지금 네? 단가를 개당 35,000원씩으로 잡았는데 하여튼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한번 바람막이도 네. 아주 뭐 메이커는 못 하겠지만 네. 예, 한번 적정하게 예산 범위 안에서 한번 이것저것 샘플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3만 5천 원 정도면 그 사실 볼품이 없어요. 네. 사실은. 근데 어차피 해주는 거 제대로 그냥 네.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네. 좀 비싼 걸로 요번에 이렇게 해주고 다음번에 또 이제 또 예산을 좀 당초 예산이라도 잡아서 더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어차피 해주는 거 좀 제대로 된 걸 좀 해주셨으면 네. 제 부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창열 의원입니다. 명세서 1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 자율방범대 네. 활동 지원비 있잖아요. 예, 이 도대회 참가 실비 지원이잖아요. 예, 예. 도대회 어제 하죠. 네. 근데 왜 그래서 이 과목에는 이제 예산이 기존 예산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뭐 좋은 거 지적을 하셔서 네. 제가 뭐 변명을 좀 드린다면 네. 이제 어제 춘천에서 대회에서 네. 갔다 왔지만 기존 이제 과목에 예산은 있어서 그 예산은 이제 집행을 하고요. 그래서 또 기존 예산에서 써버리면 기존 예산이 모자라서 네. 이렇게 이제 좀 추가 계산을 한 겁니다. 과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킬 건 좀 지키는 네, 게 맞지 네, 않나 맞- 싶은 예, 생각이 예.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네. 설명자료 53페이지 한번 더 봐주십시오. 네. 교육훈련비인데요. 예. 사실 과장님 저는 이거 그 장기 교육자 훈련비하고 뭐 신규 임용 5급 승진 이거는 법정 교육은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전문 교육기관의 위탁 교육 훈련은 이건 어떤 내용들을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또 공무원 교육원도 가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 여성 소련원이라든가 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5급들만 대상으로 또 저 고성 국회 연수원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는 이제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하나 좀 부탁을 네.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뭐 교육 받아야 될 게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런데 뭐 마음 다친 공무원들도 우리가 왜
그런 거를 위해서 또 별도의 교육비도 또 만들고 네, 프로그램비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것 말고 좀 새로운 것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네. 되고 또 우리 민원인들 국민들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을 보더라도 작년 뭐지 우리 또 2억 3,400에서 2억 3천으로 조금 줄긴 했잖아요. 작년 대비, 전년도 대비, 예. 예, 기정 대비에 3천만 원 늘어나긴 했지만 이것도 뭐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왜 이거밖에 안 했냐, 예산 더 늘려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럴 수 없다라는 건 알지만 이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군에서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3페이지 교육 훈련 여기 보니까 직무 관련 법정 의무 필수 교육이 있고요. 예. 신규 임용 예. 후보자 교육 훈련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범위를 벗어난 건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오면은 그 실무 교육이 네. 정말 미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도 보면은 정말 공무원이 자기 직무에 대해서 정말 너무 몰라서 잘 몰라갖고 특히 읍면에 보면은 그 읍면 직원들 무슨 그 민원이라든가 수상 같은 거 이런 거 할 적에 전혀 몰라서 그렇게 대처도 못하고 그다음에 군청에서도 보면 그전 행정상의 지적사항 보면은 직무 관련해서 그거를 갖다 실태 파악을 못해서 또 주의사항 시정 조치하는 네. 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교육하실 적에 신규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직능별로 교육 그 공무원 하실 적에는 정말 전문의를 데려다가 정말 필수 교육을 좀 네. 했으면 네. 이번에 예. 특히 거기 좀 과장님 좀 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형식적으로만 신규 임명들 그냥 뭐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좀 철저하게 이번에는 좀 내실 있게 교육을 짜서 네. 어떻게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특히 이제 제가 좀 추가 설명드리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0월에 신규자가 이제 좀 발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에서 주관해서 신규 임용 발령 받기 전에 지금 이제 9월달에 저희가 그 일주일간 신규자들 이제 교육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9월 29, 30일 날은 좀 이제 신규 임용된 지 1년 이내 된 직원이 이제 26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뭐 이제 온보딩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관내 관광지도 이제 우리 직원이 알아야지만 민원인 응대할 수 있고 관광객 또 전화 응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박 2일 또 우리 관내 직무 교육하고 또 관광지 저 체험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1박 2일 또 계획이 돼 있고요. 그래서 금방 지금 저 박준희 의원님이나 이창일 의원님 같은 맥락이신데 좀 교육은 정말 저희가 뭐 예산을 또 추가 확보하더라도 더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프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프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추어 갖고는 지금은 워낙 주민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너무 우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드시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 직무에 대해서는 프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 열심히 좀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52쪽 잠깐 봐주시죠. 설명 자료. 우리 지하에 예. 올림픽 타종 행사 그 작년에는 저게 그 예산이 좀 삭감이 돼가지고 얼마 700만 원 불이 예산을 못 썼죠 작년에는. 예, 작년에 그러니까 그 네. 항공기 사고가 예, 난 바람에. 그렇죠. 예. 예. 저는 이게 4천만 원이 조금 과하다 생각되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의원님 이제 예산이 이제 3천만 원을 하다가 작년에 4천 세워서 이제 항공기 사고 때문에 못했고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산이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실 이제 올림픽 대종이라는 게 우리가 올림픽 이제 유치하면서 정말 이제 대종을 만들게 된 당시의 경위 과정 또 뭐 기탁자들의 그런 의미를 담아서 사실 대종 타종식을 이제 올림픽 개최 전에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도 어차피
올림픽 대종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상징이고 그래서 타종식을 이제 매년 개최하는 걸로 좀 하고 예산 4천만 원은 좀 많고 적음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산이 이제 4천만 원이 세워진 만큼 그 이제 평창읍이나 이 가까운 데 계신 분들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8개 읍면에서 좀 많이 모여서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주시고 많이 참석을 좀 유도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인데요. 금방 이제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작년에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평창 분들만 그 행사예요. 보면 축제 외부에서 왜 8개만에서는 별로 안 와요. 저희가 가보잖아 항상. 그 평창 분들 몇 번 많이도 안 나오시더라고 보니까 점점 줄어요 사람은. 그래서 8개만에 뭐 번영회든지 아니면 뭐 이장 협의든지 해가지고 좀 한 면에 몇 명씩이라도 좀 나와라. 그렇게 해서 좀 사람이 벅적벅적 되는 데서 이제 4천만 원을 쓰는 건 괜찮은데. 사실은 사람은 별로 없는데 4천만 원 쓰는 건 너무 진짜 내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과장님 이번에는 요거를 좀 잘 명심하셔서 지금 8개만에 그 진짜 중요한 사람들 뭐 그분들이 다 나오셔서 같이 할 수 있는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작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에도 때 그랬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거 제가 좀 봤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는 그래서 좀 뭐 타종 그 하시는 분들도 지금까지 뭐 기관 단체장님들이 좀 했는데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저 우리 국민 대상 수상자분들 또 뭐 노인 대표 뭐 청소년 대표 이런 식으로 올해는 좀 범위도 확대하고 또 사실 그렇다고 강제로 모시고 올 수는 없습니다. 사실 12월 31일 날 1월 1일이 또 이제 있는데 뭘 그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또 최대한 의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각 읍면별로 그래도 뭐 단체를 맡고 있는 그런 분들 최대한 동참도 좀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다 단체장 분들은 오실 수 있어요 사실은.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서 지금 벅적벅적 거리는 그런 축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료 의원들이 많이 관심 갖고 얘기해 주신 그 타종 행사인데 뭐 타종 행사야 생각대로 잘 진행을 하면 되고 지난해 때 우리 동료 의원께서 그 우리 대종을 올림픽 대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좋은 안이라 생각하고 그때 부서장께서도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이제 우리 올림픽 대종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림픽 정신이 깃들어 있고 온 국민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십시일반 성금을 거둬서 만든 그런 종인데 딱 한 번 타종 행사 한 번만 울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을 날마다 12시에 울리게 해서 그 하나 이벤트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우리 동료 의원이. 근데 그게 진행이 안 되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거든요. 뭐 유럽의 어느 성당에 가면 딱 뻐꾸기 시계가 한 번 나와서 뻐꾹뻐꾹 하는 것 때문에 명소가 돼서 모든 관광객들이 그 기다렸다 그 뻐꾸기를 보고 가는데 우리도 그 12시에 어떤 의복을 갖추고 타종을 하면 이 은민들이 아 12시가 됐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고 또 그게 하나의 이벤트가 돼서 명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타종은 그때 우리 동료원이 잘 설명을 했거든. 뭐 우수 공무원들도 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지원을 받아서 선발을 해서 한 번씩 하고 뭐 그래서 온 국민들이 한 번씩 타종을 할 수 있게 그런 행사를 갖추면 만들어내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이 멋있는 좋은 타종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도 봐요. 한번 뭐 군수님하고 의논은 해야겠지만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 의원 되기 전에 그 대종건립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의원 전에 제가 한 활동 중에서는
아주 자부심이 있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만든 종이만큼 잘 활용이 되는 그런 올림픽 대종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의견도 듣고 또 타 뭐 지자체라든가 그리고 또 활용 사례도 제가 한번 좀 공부도 하고 그래서 다 지자체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다 따라하다 보면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두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지난해 진짜 좋은 제안을 했는데 저는 그 안에 아주 동일하고 공감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571만 6천 원이 증액된 179억 6,789만 8천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에서는 주민참여형 정책포럼 운영에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 라이즈 사업 시군 부담금에 3,375만 5천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관리에서는 군정 주요 시책 홍보비를 2억 원 증액하였고 인구 감소 대응 정책 기획에서 평창군 전입세대 지원 사업으로 1억 71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운영 경비에서는 소규모 주요 시책 추진 용역액 6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 경상 전출금으로 8,994만 4천 원을 증액하고 건축기획 및 기초조사 용역에 5천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 경비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재지출금에서 사회조사 운영에 65만 4천 원, 사회조사 운영 이자로 1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쪽입니다. 평창읍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밑한면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 사업으로 1천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319쪽 방림면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정예산 대비 350만 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 사업 2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대화면입니다.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복지회관 운영 관리에서 복지회관 위탁 원가 산정 용역 1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1쪽 봉평면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600만 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 사업에 1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용평면입니다.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 사업에 1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진부면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에 1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대관령면 청사 운영 관리에 공공 운영비에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에 2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설명서 60페이지고요. 명세서는 155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 강화리스 사업 이거 이제 올해 신규 사업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라이즈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 사업을 2023년부터 7개 시도의 시범으로 먼저 실시하고 2025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대학교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서 평생학습 또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 또 관광,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 연구 과제를 가지고 수행하면서 산업에 직접 적용하기도 하고 지자체 정책으로 반영시키기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여러 대학들이 도내 18개 시군과 협업하기 위해서 정책 제안을 하고 그중에서 우리 군에서 지자체마다 이 과제는 이 대학에 지원해서 함께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도 좋겠다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그 연구를 추진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한림대, 한라대, 관동대에서 우리 군에 이런 사업을 함께 하고 싶다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동안 논의하였고 그 중에서 선정된 사업 또 부서에서 이 사업은 이 대학에서 연구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함께 연구한 결과를 우리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확정된 사업 대학교 2개 대학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였고 관동대는 도에서 이 과제가 지자체에 필요한 과제가 맞다고 선정은 했지만 아직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적용할지에 대한 확실한 협의가 안 된 상태여서 추후에 확정된 이후에 반영하고자 부서 협의 중인 관계로 관동대 사업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각 대학별로 그 분야가 다 틀리잖아, 그죠? 네. 보면 한림대는 무슨 뭐 스마트 바이오 헬스케어, 한라대는 뭐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강화를 위한 리빙대, 관광 분야로 이제 갔고, 네. 관동대는 이제 푸드테크 분야로 갔는데, 그러면은 그 관동대와 협의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은 이 푸드테크는 어떻게 우리 어느 부서 농업기술센터랑 네, 농업기술센터와 관계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분들의 연구 과제가 뭐 천연 농림수산물을 기반한 바이오 먹거리 개발을 선도하는 푸드테크 생태계 구축하겠다 뭐 이런 과제인데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부분은 좀 실용적이지 않고 먼 것이 아닌가. 뭐 나중에는 뭐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바로 현물로 조금 가공해서 원물 중심으로 지금 우리 그런 푸드 지원 센터도 운영하고 이런 관계에서 그걸 또 바이오 먹거리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안 맞다고 해서 좀 협의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는 이 과제를 강원도에서 선정은 됐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함께 하겠다 하고 확정되지 않는 이상은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전향적으로 그걸 판단할 건지는 좀 해당 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이어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뭐 AI 시대라든가 이제 시대가 많이 흐름에 따라서 아마 그 라이스 산업이 아마 계속 부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품질이나 우리 농산물이라도 지역 경제에 맞게 분야별로 특화해 갖고 저희 지역에 조금이라도
정말 발전되고 혁신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니까 가장 요거 좀 신경은 정말 이거 신규 사업이니까 많이 쓰셔갖고 그냥 저희들이 물론 예상만 지역에다 그 대학에다가 해주는 것보다는 저희 지역에 정말 같이 정책에 스며들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9페이지 네. 궁금해서 좀 질의 한번 드려보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저기 그 서울대 포럼 그건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아, 나 신규 사업 들어와가지고 또 다른 것도 우리 교육실에서 뭘 하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네. 교육 그쵸? 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요번에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할 수 있나요? 네, 지금은 이제 지속할 계획으로 있는데 또 이제 리더분들이 지금까지는 참여율도 높으시고 또 만족도도 높으셔가지고 최종 그 토론회까지 하고 나서 평가를 좀 냉철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다른 뭐 일반에서 하는 그런 아카데미 형식의 그냥 지식을 그냥 전수받는 정도에서 그치면 또 주민들이 보시기에 또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운영을 해보고 토론회까지 해서 거기에서 익히고 배운 것들을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리더분들의 그런 요구를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속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거기에 참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사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 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 그러면 뭐 계속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도 한 번씩 갔다 오면 야, 오늘 가기를 잘했다. 좀 새벽에 7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참 강의가 진짜 좋았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토론회 어차피 하고 나면 뭐 결정은 짓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참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으로 좀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제 바람입니다. 네,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네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고장님 설명자료 64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평창원 시설관리공단 건축기획 및 기초조사 용역 사업입니다. 이제 공단이 서로 헤어져 있던 공단들이 하나로 모이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빨리 했었어야 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부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종부리 573-4 번지 앞 그 고령자 복주택 앞에 있는 그 토지가 24년도에 12월 달에 매입이 됐어요. 그때 당시 때 매입도 공단 시설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을 하셨나요? 그렇지는 않고 그 종부 1, 2, 1, 2, 3리 주민분들이 그 햇살마을 아파트 고령자 복지주택 또 행복주택이 입주하면서 안전에 많은 위협을 느끼고 교통 불편, 체증 이런 걸 호소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지금 현재는 알고 있는데 함께 고민한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4년도 12월 6일 날 부지 구입했을 당시에는 그 시설공단을 이전하기 위한 계획은 없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죠? 네. 네. 그럼 그 무슨 목적으로 구입을 했다는 얘기시죠? 그건 정확하게? 주차장 조성 용도.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필요해서 주차장 부지를 목적을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공단을 갖다 또 넣으면 또 주차장 부지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들 텐데. 네, 그런 부분도 뭐 의원님 우려하는 부분도 일부 이게 좋은 거와 나쁜 거가 있는데요. 네. 목적은 주차장 부지를 목적으로 빠르게 확보한 것은 긍정적이고요. 그런데 또 다행인 것은 그 부지를 활용해서 충분히 주차로 쓰고 시설은 공단을 또 입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면적이라면은 금상첨화이겠으나 이 부지가 800평밖에 안 돼요. 800평이면 뭐 작은 규모는 아닌데 이 공단이 두 군데가 한 군데로 모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체육
회 사무실까지 같이 하려면은 건물과 또 그만한 공유적 면적, 그다음에 주차장 또 필요할 거란 말이죠. 직원들이 수십 명이면 차가 개개인데 한 대씩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800평 부지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그런 우려 충분히 그죠?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국장님한테도 뭐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시내 중심에 들어와 있을 필요는 없다. 왜냐면 좀 애각이라 할지라도 좀 여유롭고 공간을 나중에 장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뭐 공원도 좀 만들고 해서 좀 그 뭐라 그럴까 그 업무적인 그 밀집도 꼭 도시 안에서 복잡하게 있는 것보다 좀 애각에서 좀 근무 효과를 개선해 가면서 충분하게 그 공단에서 맡은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여유롭고 좀 비교적 저렴한 부지를 좀 마련해서 좀 크게 좀 면적을 좀 확보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한 말씀 드린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부지가 거기다 보니까 그쪽 부지는 사실은 뭐 공공용실 어르신들 아파트도 있고 또 유관기관의 그 정보시로 들어가면 쭉 오른쪽에 또 많아요.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근데 거기에 그런 또 공공용 시설들이 또 밀집되어 들어가고 또 주차장 부지가 또 부족할지도 모른다라는 또 고민에 또 빠져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공단 사무실을 짓기 위한 부지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퍽이나 다행스러워요. 근데 그 유치 관련해서는 뭐 한 번 더 뭐 지금 용역비다 보니까 표본 조사하고 건축 뭐 그 토지를 놓고 설계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방법 없는 것 같은데 차후에 주차장 부지로 쓰려고 했던 부지가 본연의 목적 기능을 상실하지 않을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고 저희도 그 부분을 우려하면서 이 용역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처럼 저희가 별도의 또 부지를 매입을 할 경우에는 또 의원님들께서 또 다른 걱정하는 말씀도 계실 수가 있고 지금 이 여유 부지를 활용하는 게 그나마 조금 합리적이고 또 추가 부지 매입의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걱정을 좀 부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출발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지금 임시 읍사무소를 거기에 옮겨갈 때 제가 했던 고민이 거기에 아파트 단지 주택 밀집 지역인데 그 주차장이 엄청 혼잡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불만, 불평이 야기될 수가 있다라는 걱정이 제일 컸었습니다. 근데 막상 입지하고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일터로 나갈 때에 읍사무소가 근무하면서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고 또 읍사무소가 문을 닫은 이후에 퇴청한 이후에 또 주민들은 오셔서 주차장을 사용하니까 의외로 그 걱정이 좀 기우였다라는 것도 제가 참고한 부분이고요. 또 이 잔여 부지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작지 않은가, 그래서 건물을 올리고 주차 공간까지 충분하게 확보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지적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한 40대 정도는 추가로 주차장 면수를 조성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도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부지를 대상으로 일단 문화재 표본 조사를 해보고 도저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도 오랜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투트랙으로 병행해서 고민해 보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그 최초의 목적의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어서 준비한 그분들의 민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고 다행스러운 부지는 그 부지 뒤쪽으로 또 전 같은 또 부지가 또 있어요 보니까 모양새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맞지만 또 너무 또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또 생각도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나 혹시나 부족할지 모르는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그 주변으로 해서 차후에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만약에 주민들의 요구가 뭐 복잡하고 힘들다 할 경우에는 빠르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또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이 시설관리공단 이제 설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좀 질의를 한다면, 이제 원래 당초에는 그 지역에 주차장을 하려고 매입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최익희 사무실이 필요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아직까지 추진이 정확히 안 됐다 하면 시설관리공단만큼은 좀 우리 평창군 전체의 중심의 부분에 위치한 그런 지역에다가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꼭 반드시 평창읍에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그 시설들이 우리 8개월 골고루 퍼져 있는데, 그걸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뭐 장평이나 대화쯤에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 그쪽이 오히려 땅값도 싸고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 건립을 하면 국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또 주차나 이런 것도 또 원활히 되고, 또 당초에 정부에 맘먹었던 그런 주차장이 건립이 되면 정부 사람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행정기관이 이제 사실은 우리 나라도 중앙에서도 지방 분권으로 인해서 뭐 기업 도시나 혁신 도시로 해서 지방으로 다 이양을 하는 것도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데, 우리 평창군에 봐서도 좀 필요한 기관들은 분권을 해도 분산을 해도 된다고 봐요. 특히 소방서나 경찰서 같은 부분은 장평이나 이런 데가 진짜 좋거든요. 그런데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그렇게 확고하게 자리 잡은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 추진되는 그런 기관들은 우리 평창군 중심지에 있는 지역에 이전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다른 국가 단위 공공기관도 이전할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한 목적성도 있고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선택도 있겠지만, 또 꼭 그 배제할 수 없는 요소가 그 직원들, 임직원들의 이제 그 생활 근거지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시설관리공단 구성원들이 이미 이제 50명 가까이 되고, 그분들이 터전을 또 이쪽에 정하시고 계시는데, 또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겨진다고 하면 또 어떨까 하는 부분도 조금 함께 고민해 보면서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은 하지만,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광문화재단 같은 거는 물구부에다 갖다 놓고 직원들 출퇴근 힘들게 하고 점심때 식사하기 힘들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 자체도 사실 그렇다고 보면 다 평창읍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원주서, 강릉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도 엄청나잖아요. 우리 과장님의 그 답변은 나는 전적으로 많은 부분에 동감은 어렵고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직원들의 복지와 직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맞아요. 맞지만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우리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아주 참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형 정책 포럼 뭐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맞는데 여기 제가 궁금한 게 기존에 2천만 원이 있다가 이번에 1,000만 원을 이제 증액 편성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당초에 1,4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를 6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2천만 원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은미 의원님 말씀처럼 훌륭한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부분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거의 뭐 500만 원 이상씩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그중 900만 원은 초청 강사료에 충당을 할 거고 100만 원은 부족한 인건비 운영비에 좀 추가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우수한 강사 초빙을 위해서 예. 증액하게 됐다, 불가피하게. 예, 예. 그럼 거기 토론회는 기존의 계획에 써 있었어요? 그 부분은 기본 저희가 강원 연구원하고 예. 연구 과제로 추진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연구원에 위탁해서 이 전체적인 부분을 토론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활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네. 별도 예산으로 예, 토론회를 시행한다. 예. 뭐 토론회에 대해서 안이 나온 게 있나요? 아직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참석하셨던 리더분들이 모이셔서 그 동안의 과제를 가지고 원래 계획은 뭐 분과를 만들고 뭐 이렇게 토론하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조금 더 숙고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회 역시 좀 우수한 패널들이 나와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및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중식을 위해서 종례를 하겠습니다. 정례를 선포합니다.